사회문화 공사반 부가가치세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일단 글에 대해서 주제를 먼저 살펴보고 접근을 할게요. 이 작품의 주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들, 즉 대상과 그러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계산 방법과 그리고 이러한 부가가치세랑 관련된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선 좀 알아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꼼꼼하게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핵심, 중심 소재의 단어의 뜻을 먼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국세, 즉 나라에 내는 세금 중 하나로 재화의 공급이나 수입 용역의 공급 과정 각 단계에서 덧붙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오늘날에 여러분들도 많이 내고 있어요. 과자 같은 거 살 때 부가가치세가 항상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또는 지금도 또는 어제도 또는 내일도 내는 가장 흔한 세금의 종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재화라고 하는 것은 공급 또는 수입이 되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 각 과정에서 이전에 생산된 재화에 여러 요소를 더해 새로운 생산물을 만든다. 당연한 게 되겠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생산물의 가치에 이전에 생산된 재화의 가치를 차감한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부가가치라고 설명을 한대요. 그럼 아직 보지 않았지만 이 세라고 하는 글자는 세금, 그리고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새롭게 만들어진 생산물의 가치에서 이전에 생산된 재화의 가치를 차감한 부분에 대한 세금이 부가가치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임금, 이자, 지대, 이윤으로 구성된대요. 갈게요. 용역이 공급되는 과정, 재화와 용역을 나누고 있는데요. 용역이 공급되는 과정도 이와 유사하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건 재화의 경우와 유사하다가 되겠죠. 용역의 공급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설물이나 권리 등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대. 이러한 거래에서 세법상의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우리들, 즉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다르다. 납세라고 하는 건 당연히 위에서 봤던 사업자, 조세 부담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왔던 우리들, 즉 최종 소비자가 되겠죠. 또한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나 소득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의 창출 장소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해진 세율에 따라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가산법과 공제법으로 나뉜대. 첫 번째 갈게요. 가산법.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의 값을 모두 더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는 방법. 공식처럼 구분해서 알고 있으면 좋아. 예를 들어 가산법에 대한 예가 나오겠죠. A가 10만원짜리 재료를 사서 가공하여 팔 때 판매할 때까지 투입된 인건비, 이자, 이윤 등을 모두 합한 것이 3만원이래. 이 3만원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정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가산법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언뜻 보기에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간단하게 모두 더한 다음에 세율을 곱하면 끝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이지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모두 관리해야 되고 국가가 모든 요소를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하기가 힘드니까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간단하게 보시면 되죠. 가산법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 사업자도 각 요소를 다 관리해야 되고 국가도 모든 요소를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가산법이 아니라 다른 두 번째 방법인 공제법은 어떤 걸 공제법이라고 하냐면 이전 단계까지의 거래액 또는 부담세액을 공제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이어서 볼게요. 공제 대상이 거래액이냐 세액이냐에 따라 둘로 나눈다. 그럼 여기 또 한 번의 기준점이 나오죠. 공제 대상. 공제 대상이 거래액이야 아니면 세액이야에 따라서도 공제법을 세분화할 수 있다니까 일단 볼게요. 거래액을 공제하는 방법인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 구분해 놔야 되니까 체크해 놓으시고요. 일정 기간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정하는 방법이래. 이 방법은 직접 계산한 부가가치에 여기서 말하는 직접 계산한 부가가치라고 하는 건 2번의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 세율을 곱해서 부가가치세를 산출하고 있으니까 과세가 되는 대상이 어떠한 요소로부터 창출된 부가가치인지 납세 의무자가 명확히 인식할 때는 장점이 있대요. 그런데 단점 나오겠죠. 면세제도를 적용하기 힘들다. 그럼 앞에 건 장점 플러스 뒤에 건 단점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부담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인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또 다른 공제법이 하나 나왔어요, 얘들아. 전단계 세액공제법. 다른 공제법 나왔으니까 다르게 밑줄 치고 체크해놓으면 좀 도움이 되시겠네요, 그죠? 똑같이 갈게. 일정한 기간에 매출액에 세액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이전 단계의 매입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한 매입세액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매출세액에서 빼는 방법이다. 그럼 아까 봤던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보다는 단계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얼핏 보면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과 전단계 세액 공제법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 풀고 완료된 거 있으면 매출액과 매입액만 증빙하면 되는 전자, 즉 여기 나와 있는 건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이 되겠죠. 즉 매출액과 매입액만 표시해서 증빙서류처럼 준비하면 되는데 전단계의 세액 공제법은 이전 단계의 매입액에다가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이전 단계의 납부세액을 증빙해야지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전단계 세액 공제법은 매입세금 계산서 발행이 필수적이야. 왜? 이전 단계의 매입액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덕이기 때문에 이어서 볼게요. 사업자 간에 상호 견제를 통해 탈세를 예방할 수 있대. 장점 첫 번째가 되겠죠. 탈세 예방.
또한 2번 국가가 사업자들의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에 용이하고 3번 장점 세 번째 특정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가 수월하며 4번 사업자가 부가가치 계산을 위해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보자. 우리나라에서는 전 단계의 세액공제법을 택하고 있대요. 그럼 전 단계의 세액공제법을 택하고 있는 이유는 방금 넘버링했던 네 가지 특징 때문에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전 단계 세액공제법과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나라에 그럼 케이스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A 케이스 전 단계 세액공제법 그리고 B 케이스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나라 할게요. 갑을병이 각각 나무 가구 공장, 가구 조립 공장, 판매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병은 소비자에게 각각 매출액에서 매출세액을 더한 가격인 110만 원, 220만 원, 330만 원의 재화를 판단한대요. 그럼 보자. 뒤에 나오겠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갈게. 을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을은 매출세액이 20만 원이었을 거야.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다라고 앞부분에 나와 있죠. 그럼 을은 매출세액 20만 원에서 매입세액 10만 원을 뺀 10만 원. 그것이 바로 부가가치세가 될 거고, 거꾸로 병은 매출세액이 30만 원일 건데 거기서 매입세액 20만 원을 뺀 10만 원이 될 거고. 됐어요? 그 뒤에는 보자.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이 경우 최종적으로 3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부과하게 되고, 이 3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을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을은 매출세액이 20만 원이었을 텐데 거기서 매입세액 10만 원을 뺀 10만 원. 병은 매출세액이 30만 원이었을 텐데 매입세액 20만 원을 뺀 10만 원. 이렇게 각각 부가가치세로 부담을 하니까 최종적으로 3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고 이 30만 원은 갑, 을, 병이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한 값이다. 됐죠? 아까 제가 봤던 거에서 갑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는데 갑도 똑같이 보시면 돼요. 값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하면 갑을 병이 10만 원씩 납부한다라고 하는 건 계산이 되실 거니까. 특별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하게 해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제도로 또 뭐가 있냐면 영세율 제도랑 면세 제도가 존재한대요. 첫 번째 영세율 제도라고 하는 것은 매출세액의 계산을 0%의 세율, 즉 영세율로 적용하는 제도로서 수출하는 재화에 주로 적용이 되고,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매출세액이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도 없어지고 이미 지불한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까지 있대. 이것 때문에 해당 단계뿐만 아니라 이전 단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들이 전부 다 취소가 되기 때문에 해당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만 보면 잘 봐.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전 단계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매입한 것을 매입세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뭐 해준다라고 하고 있냐면 환급해주고 있다라고 설명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전 단계의 부가 가치세는 모두 취소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영세율을 적용했을 때. 그럼 영세율 제도로 인해서 수출하는 재화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외 소비자는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럼 얘가 바로 영세율 제도의 장점이 될 거고, 단 조건 붙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의 의무를 지닌 과세 사업자만이 영세율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영세율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게 될 거고, 영세율로 인해 낼 세금이 없어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돼. 즉 영세율이 적용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된다. 됐죠? 면세제도는 소재가 바뀌죠.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로서 기초생활필수품에 적용된다. 면세제도에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지만 영세율 제도와는 달리 이미 지불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지 못한답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한 번 더 보자. 이미 결론 내려볼게요. 환급이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영세율 제도랑 구분해야 되니까 할게. 이미 납부를 한 매입세액이 존재할 수도 있을 거야. 됐죠? 이것도 환급을 해줘요. 이게 뭐였어 아까? 영세율 제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면세 제도는, 그러니까 비교해야 되니까 영세율 제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면세 제도는 이미 납부를 한 매입세액이 환급이 되지 않아. 거기 방금 나온 것처럼 환급받지 못한다라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면세라고 볼 수 없고요. 부분 면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전액 환급이 이루어졌다면 영세율 제도랑 똑같을 텐데 지금 보고 있는 면세 제도는 이미 납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않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 면세다. 즉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해당 단계의 부가가치세만 면제되고 이전 단계까지 적용된 부가가치세가 취소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부분 면세라고 한다. 따라서 이 돈은 사업자가 내는 게 아니야. 소비자에게 전가돼 버린대요. 그래서 눈으로 볼게.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역진성이라고 하는데, 면세 제도는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재화에 부과가 되는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이러한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대요. 그럼 이게 면세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상품은 부가가치세법상 혜택을 받은 것이므로 다른 세금을 납부할 때는 이러한 혜택,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혜택이라고 하는 건 방금 봤던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를 통한 세금 면제 혜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혜택 받을 수 없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부터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하여 상거래의 투명화와 안정적인 국가 재원 확보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부가가치세와 같은 거래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세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를 원활히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라고 나와 있고요. 됐죠? 그럼 일단 중요한 거 먼저 정리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번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그럼 일단 가산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아까 봤고요. 그렇죠? 정리 한번 도와줄게. 가산법이라고 하는 건 아까 봤던 것처럼 일정한 기간 동안 발생했던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의 값을 모두 더한 다음에 세율을 곱하는 것을 가산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관리가 어려우니까 잘 안 쓴다라고 했죠. 됐어요? 그 다음 나온 게 뭐였냐면 공제법이었어요. 이 공제법이라고 하는 건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것도 고려하지만 이전 단계까지의 거래된 금액, 거래액이나 부담하고 있던 부담세액을 공제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공제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러한 공제법은 다시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진다고 했죠. 뭐가 있었냐면 전단계 거래 공제법이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은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 있다고 했어요. 일단 전단계 거래 공제법은 아까 봤던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라 그랬죠. 여기다가 뭐 하는 거야? 곱하기 세율. 됐어? 그래서 얘는 과세가 되는 대상이 어떤 요소로부터 창출된 부가가치인지 납세 의무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라고 했고, 하지만 얘는 한계점, 면세제도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전단계 세액 공제법은 아까 봤던 전단계 거래 공제법이랑 좀 다르다라고 했죠. 똑같이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있을 거야. 여기다가 세율을 바로 곱해버린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매출세액이라고 한다. 계산하는 방식 모르면 문제 못 푼다. 그리고 이전 단계에서 나왔던 매입액이 있을 겁니다. 이 매입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을 하면 얘를 뭐라고 한다? 매입세액이라고 한다. 됐죠? 그럼 이렇게 구한 것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그것이 바로 공제법에서 말하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사용하면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했고요. 특정 품목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도 쉽다라고 했죠. 그런데 얘는 세금 계산서가 발행하는 걸 세금 계산서의 발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업자 간에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다라고 했고, 상호 견제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정리할 때 꼭 알고 있어야 되고, 2번 부가가치세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
영세율 제도가 있고 면세 제도가 있는데 얘들아, 이거는 기준점만 세워줄게. 납세 의무를 기준으로 영세율과 면세 비교하시고, 적용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두 가지 비교. 주요 적용 대상과 특징, 그리고 마지막 매출과 매입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세워 놓으신 다음에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를 구분해서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사회문화에서 경제가 좀 나오는데 경제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소재를 바탕으로 정시에서는 응용된다라고 했잖아.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의 계산 방법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부가가치세가 정확히 무엇인지까지 알고 계셔야 소재만 응용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무난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좀 많이 어려운데 계산 공식을 일단 머릿속에 외운 다음에 다양한 문제를 풀어가면서 적용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 이 5번 문제야. 잘 봐. 전 단계세 공제법과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받던 상품 A와 B,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에 적용을 받았다. 각각 매입액이 나오고 매출액이 나오고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적용되기 전과 후의 금액이 동일하다. 보기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풀 때 앞에 나와 있는 계산 공식이 안 되면 5번 문제를 못 풀거든요. 이 5번 같은 문제가 모의고사 3번짜리 문제예요. 그래서 5번 문제는 조금이라도 이해 안 되면 푸시고 반드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서가 고2 때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 시험 대비를 해본 친구들은 이런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독서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방향성을 못 잡을 거야.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보기에서 숫자만 바꿀 거야. 학교 내신에서. 그럼 숫자를 바꿨을 때 그걸 계산하는 공식이 필요한 거고,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바뀔 거거든요. 아다르고 어다르게. 그래서 이 부분은 PDF 파일도 제가 매번 드리니까 수없이 연습을 해서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가 돼야 이 지문에 대한 학습이 끝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꼭 여러 번 연습하시고 안 되시면 질문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사회문화 04번이었습니다.